한 아이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입술과 한쪽 턱은 심하게 팅팅 부어 있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습니다. 걱정된 부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는데요. 그러다 입안을 확인한 순간 아이의 부모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잇몸은 빨갛다 모태보라색으로 물들어 있고 잇몸에서는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내 아이의 엄마 이랴스라고 해요. 사우디는 아라비아 사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제가 사는 수도 리야드는 번성한 도시입니다. 중동이라 하면 보통 무한한 사막이나 IS와 같은 테러 단체를 떠올릴 수 있으나 제가 사는 환경은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유사한 반도 국가로 바다와 항구에서의 삶이 익숙해요. 제 남편은 원유 중개 거래소에서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석유 회사를 하고 있어서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었던 거죠. 그 덕에 남편과 저 그리고 사랑하는 4명의 애들 모두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이애미에 전용 별장을 지어 한 달 내내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풍족함에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삶이 무너질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는 한 달간 애들은 저와 남편의 눈을 피해 자기 전에 초콜릿이나 5만 가지 달달한 과자를 몰래 먹었던 모양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애들의 군것질을 최대한 단속했으나 여행지에 온 상태인지라 저희 부부도 신이나 이 녀석들을 집에서만큼 돌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말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부터 둘째 알아드는 이가 아프다며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매우 심함을 느끼지 못했었죠. 주치의를 불러 진단을 해보았을 때도 극심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아이가 감내하는 고통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커졌는데요. 잇몸 쪽에서 피가 나는 걸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라드의 치아 상태가 쉽게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른 의사를 불러서 살펴봤는데 자기는 아이를 치료할 기술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말은 거기서 끊이지 않았는데요. 치아는 뇌신경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 상태로 빨리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의 치아에서 자란 세균들이 신경을 타고 뇌까지 퍼질 수 있다라고 하지 뭐예요. 수술로도 치료하기 쉽지 않은 증상인 것 같다라고 의사는 진단했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포착한 남편도 백방으로 좋은 치과 의사를 찾아봤으나 아이를 진료한 2명의 주치의보다 못한 의사들 뿐이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실력 있는 치과 의사를 찾기 위해 사우디 주변국까지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검색을 해보니 미국 뉴욕대의 치과 대학이 유명한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즉시 미국으로 떠날 채비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곳의 치과 진료 수준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신의 회사 동료도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희 집 주변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한인 부부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의사였고 이곳에서는 대학 교수로 일하는 중이었어요. 그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대학에서 꽤 큰 돈을 들였다는 소문도 들었죠. 몇 달 전 저희 집에서 주최한 사교 파티에 한인 부부가 참석하였을 때 그들의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고 놀란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동양인은 중국인이 전부였는데 그들은 대개 매우 시끄럽고 방정 맞았거든요. 그들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도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 인연 덕에 저도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 알고 있기는 했어요. 얼마 전 저희 사우디의 최대 국가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의 여러 기업이 참여한다는 뉴스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미국을 택했답니다. 한국이 건설회사 쪽에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탁월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 같은 고급 기술은 미국이 훨씬 압도적일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는 아라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그 순간이 제 인생 중에 최고 후회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라드는 뉴욕대를 졸업한 의사가 있는 미국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끝내고 나오며
저는 한결 편안해진 아라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나서기 전 아라드를 치료한 의사는 아라드에게 초콜릿을 그만 먹으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멋쩍게 웃었고 저도 의사의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견고하게 믿었어요.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했으나 금전적으로는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끊는 금액이라고 치면 아예 부담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쯤 아라드는 또다시 이가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아이의 입을 확인했죠.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는 어금니에는 은색 금속이 씌워져 있었어요. 어금니는 애당초 모양보다 다소 더 크고 뭉툭해져 있었다고 하지만 썩은 듯하게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아라드는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분명 그 미국 의사는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이는 밤에도 잠도 못 자고 울며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간호하며 똑바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졌는데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라드는 평소 사용하던 물건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방황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넋이 온통 나간 표정으로 집안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형과 동생을 만나면 마치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친 것 같이 낯설어하며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저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병이 생기기 이전에 아라드는 누구보다 생기 넘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형에게는 사랑스러운 동생이자 동생에게는 큰 의지가 되는 오빠였죠. 그런 아라드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자 아라드의 친구들은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아라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치아에서 비롯된 병이 아이의 뇌까지 망가뜨리면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참혹한 근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때까지 왜 한국이라 하는 나라를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한참이 지나서야 미국에 가기 전 한국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여보, 저번에 한국의 치과가 좋다고 말했었죠. 아이랑 같이 한국에 다녀와야겠어요. 통증 때문에 아파하며 자는 아이 옆에서 저는 미국보다 좋은 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겠어요. 라고 하자 남편은 매우 많은 자료에서 한국의 치과 서비스의 우수함을 보여주었죠. 유명한 건 드라마나 아이돌인 줄 알았던 한국에 정말 미국보다 실력 있는 치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기회를 잡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단했어요. 남편도 제 의사를 존중해 한국으로 가는 최고 빠른 비행편을 구해주었죠.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라드는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났어요. 멀고 생소한 땅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몇 번을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이가 아파서 수프도 못 먹는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기대와 불안함을 지니고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예상한 것과 다르게 한국의 첫 인상은 매우 밝고 활기찼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아랍어를 쓴다는 인식이 많지만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요. 미국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편했으나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시는 택시 기사님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택시 기사뿐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대다수 막힘없이 구사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현대적 시설도 풍부했답니다. 숙소가 있던 잠실의 시그니엘이라 하는 건물은 부르즈 할리파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높았어요.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하루를 푹 쉬면서 보낸 저와 아라드는 다음 날 곧장 한국의 치과를 찾았어요. 강남이라 하는 지역에 있던 치과는 입구부터 매우 고상한 인테리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간호사들도 유창한 영어를 쓰며 제게 아라드의 상태를 물었고 말끔한 흰색 가운을 걸친 의사는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아이의 입안을 검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임은 매우 능숙해서 마치 로봇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미국에서 앞서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아이의 입안을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라드에게 일어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라드에 의해 씌워진 소재는 한국에서 오래전에 쓰던 구식 소재라고 했답니다. 치료 부위를 채우기만 하고 사람의 몸에는 완전히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효과가 심하고 수술 부위를 너무 심하게 채우거나 정교한 기술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재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세계 가장 좋은 치과 대학을 나온 미국 의사가 수술을 했으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아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제야 수술의 사용 금속 때문에 아이의 치아가 원래와 다르게 점점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온몸이 뜨거워졌는데요. 제가 화가 난 것을 눈치챈 의사는 다시 한번 매너 있는 말로 저를 달래고 안심시켰어요. 먼 길을 찾아와 주셨으니 절대 낙심시키지 않겠다고 전하며 한국에서 이 정도 치료는 그렇게 과도한 수술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키고는 수술에 들어갔어요. 저는 정말 괜찮을지 걱정스러웠어요. 미국에서도 걱정 말라고 똑같은 말을 했었고 결국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할지 너무 슬프고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은 수술을 마치고 몇 시간 뒤 아이가 활짝 웃으며 제게 말을 걸면서 온통 사라졌어요. 의사가 아이를 잘 달랜 덕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력이 굉장해서 그런지 아이는 이가 아예 아프지 않게 되었다며 신나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도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의사는 겸손하게 괜찮다고 답하면서 혹시나 아이가 또 아프면 언제든 왕진하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는 밝히지 않아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 하는 건 의사의 눈을 보고 알아챌 수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갑작스레 아들의 이가 정말 잘 치료되었는지 궁금했답니다. 아이에게 양치를 하자고 말하면서 입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어금니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분명 치료를 한 부위가 이전처럼 금속으로 덮여 있는데도 치아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교한 기술이란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아라드는 애당초 활달하고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되찾았죠. 그때 저는 한국의 치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완벽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덕에 한국의 다른 의료 서비스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경 쓰였던 피부 고민을 진찰하기 위해 한국의 피부과를 찾아가 보았어요. 저는 피부에 트러블은 없는 편이라고 했으나 건조함 때문에 힘이 들곤 했답니다. 한국의 피부과는 제 피부를 세밀하게 진찰하고 딱 맞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도 건조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처방까지 내려주었습니다. 분명 한국인과 제 피부 타입은 다를 텐데 제 피부에 너무나 잘 맞는 처방과 시술을 해주어서 놀랐습니다. 정말 뛰어난 진료를 받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보호하는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진료 비용이 저렴하진 않았으나 미국에서 요구하던 것보다는 합리적이었어요. 그렇게 아예 생각지 못한 굉장한 경험을 한 저와 아라드는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어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답니다. 그러던 중 하나 아이디어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길고 긴 비행을 마치고 사우디에 도착하였을 때 저는 단숨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우디에 한국식 치과를 개원해보자고 제안했답니다. 분명 기막힌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사우디 중심부의 한국식 표준 진료를 사용한 치과를 설립했어요. 처음에 사우디 사람들은 낯설어했으나 한번 한국의 치과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졌고 예약을 잡아야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번창했어요. 그렇게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아라드를 치료해 주었던 한국의 치과 의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전했고 제가 개원한 치과의 병원장 자리를 간청했답니다. 높은 급여와 수준 높은 복지를 약속했고 그는 기꺼이 제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이제 우리 가족과 한국의 치과 의사 가족은 둘도 없는 단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고 때가 되면 함께 마이애미로 휴가를 갑니다. 마이애미에서 그의 아이들과 제 자식들이 어른들 몰래 초콜릿을 먹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만 이제는 걱정 없답니다. 이미 제 옆에는 한국의 세계적인 치과 의료 기술을 가진 유능하고 든든한 의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많은 세계인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사연 제보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